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벌써 10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조인하고 DML을 볼 거예요. DML 중에 이제 인서트문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한번 몇 번 봤죠. 두 번인가 이렇게 반복해서 본 애고요.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여기 이제 딜리트가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예전에는 꽤 많이 비중 있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조인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실기 시험에 뭐 100%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 이제 실기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설정을 해서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조인을 이용을 해서 불일치한 값들을 찾아낼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외부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eft outer join, 그다음에 right outer join 뭐 이러한 애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두 개 테이블 이상, 뭐 테이블뿐만 아니라 쿼리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필요한 필드들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이제 조인이 되는 겁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하다, 묶다 그런 의미가 있죠. 조인을 이용하면 정교화를 통해 각 테이블로 분리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교화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많이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쪼개진 테이블은 어떻게 해요? 바로 조인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서로 해주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이 조인이 너무 많아지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를 역정교화한다는 용어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는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져야 한대요. 그렇죠. 서로 연결되려면은 필드명은 달라도 돼요. 그죠? 하지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컴알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사무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셔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개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아직 컴알에선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 데이터 테이블을 잘못 만든 거야. 한쪽은 숫자, 한쪽은 텍스트.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가 조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망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조인이 되는 두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한 필요는 없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양쪽에 동일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필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드명이 달라도 되죠. 안에 있는 데이터의 레코드들만 서로 매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 한번 써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A라고 하는 테이블의 부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 총무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뭐 영업부. 그럼 B라고 하는 테이블에는요, 부서명이 아니라 그냥 소속 부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소속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에 똑같이 총무부나 또는 영업부가 존재하면은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두 테이블도 조인을 수행할 수가 있다. 서로 관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인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뭘로요? 쿼리에서. 또는 SQL문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몇 번 봤던 창이에요. 데이터 조인을 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왼쪽 테이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 여기에 테이블 이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D라고 하는 필드와 주문에서 고객 번호라고 하는 애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옵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 2, 3번 모두 다 아셔야 돼요. 1번은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즉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 3, 4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1, 2, 3이 있다 그러면 1, 2, 3만 매칭되는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이쪽 고객 여기에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left 쪽에 있고요. 이쪽이 right 쪽에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left outer join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right outer join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고객에서는 모든 레코드 1, 2, 3, 4를 모두 하고요. 주문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 얘네만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7, 8, 9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1, 2, 3, 4와 1, 2, 3, 4 맞는 애. 여기에 있는 애들은 all, 여기 있는 애들은 매칭되는 애들만 가져오게 된다라는 게 바로 2번 옵션이에요. 자, 3번 옵션은 반대예요. 반대로. 여기에도 그러면 옵션을 다른 걸 좀 넣어줄까? 뭐 10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고요. 이번에는 light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모두 다 1, 2, 3, 7, 8, 9를 가지고 오고요. 이쪽에서는 얘네와 연결되는 1, 2, 3까지만 가지고 오게 되겠죠. 4, 9, 10은 빠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중에 실기에서 뭘 사용하냐면은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 좀 써볼게요. 뒤에 이제 예제 나오긴 합니다만 우선은 상품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쪽에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쳐요. 그럼 상품에 여기에는 1, 2, 3, 4, 5, 6까지의 상품이 있고요. 상품명이 있어요. 이쪽에 판매에는요. 뭐 가게에서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코드가 1, 2, 2, 2, 3,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1번, 2번, 2번이 제일 많이 팔렸어. 그다음 3번, 4번인데 5번, 6번은 하나도 안 팔렸네. 우리가 이 두 개 테이블에서 바로 이 조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팔리지 않은 애를 걷어낼 수 있겠죠? 외부 조인을 이용해서. 이 판매가 이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레프트 쪽에 있죠? 그럼 레프트 아우터 조인 바로 2번 체크하고 얘네 조인을 연결을 하면은요. 얘네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옵션 선택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본 조인이 이 이너 조인이에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지리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select 필드명 여기에 좀 밀어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from 테이블명 1번 그 다음에 inner join 테이블명 2번 즉 테이블 1과 두 개를 inner join한다. 즉 얘네가 똑같은 애들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 on 거기에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바로 inner join의 조건문이 on이에요. on. 우리 앞에서 보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inner join on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조건이 가는 거예요. 바로 뭐야? 자, 여러분들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걸쳐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테이블명 1과 1에 있는 필드명과 테이블명 2에 있는 필드명이 서로 똑같은 애들, 서로 걸쳐 있는 애들만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 테이블에 있는 애들은 모두로 가져오고요. 오른쪽 레코드에는 여기에는 뭐예요? 동일한 서로 연결되는 애들만 가져오는 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엑셀에서는 레프트 조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인 on이에요. 조인 on. 이 전치사 많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select from, update set, insert into 이렇게. 마찬가지로 left join 이렇게 조인 갈 때는 조인 on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시죠? 왼쪽에 있는 거 몽땅 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애들만 이렇게 가는 거고요. right join은 이 반대예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SQL문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좀 전에는 얘가 left join이었잖아요. left, 얘가 left고요. 얘가 right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쓴 애가 아니라 right join을 주게 되면 테이블명 2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필드명이 같은 레코드들만 가지고 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간 기준이 되고 얘가 left, 얘가 right 이렇게 된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냅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번, 이름, 학과, 학년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학번, 과목명, 점수 테이블에 대한 DB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한대요. 여기에 표시 좀 해볼게요. DB 과목과 여기에서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검색한대요. 그러니까 select 이름, 점수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름과 점수의 학생을 검색할 거기 때문에 from 학생 가면 되겠죠. inner join 해줬어요. 이번에는 성적 테이블 같고요. 조인 갔으니까 on 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죠. 학번과 학생에 있는 학번과 성적에 있는 학번이 같은 애들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인에 대한 조건 세트 끝났고요. 마지막에 조회할 조건명 가면 돼요. 과목명이 DB인 애 이렇게요.
여기에서 좀 더 잘 명시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테이블 중에 과목명이라고 하는 필드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학생 테이블에도 과목명이 있다면 얘는 정확한 정규 표현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필드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는 성적, 여기 보이시잖아요. 성적 학번 이렇게 쓴 것처럼 성적 과목명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사실 이쪽에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두 개 테이블 중에 양쪽에 존재하지 않고 한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예제 파일을 가지고요, 이쪽에 조인 하나 있네요. 3번에 조인. 왜 3번에 조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 이너 조인이 표시가 되는지 이너 조인만 우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설정을 한번 볼까요? 부수하고 사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얘 제거하고 할게요. 삭제하고요. 얘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테이블 숨기기 다 해야지 여기에 추가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는 조인은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가가지고요. 쿼리 디자인 갈게요. 좀 전에 우리 부서 사원 이렇게 가고요. 부서 코드끼리 이렇게 부서 구분하고 이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필드 좀 넣어주자. 우리 이쪽에 있는 애 부서 코드랑 부서명 두 개 다 넣어주고 예스터리스크 넣으면 두 개 필드가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부서 구분하고 부서 코드 얘네들은 결국은 양쪽에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직급, 급여 이렇게 해주고 얘네를요 이름을 맨 앞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끌어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필드 순서는 우리 의미 없다 했죠? 그래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가 조인이 됐고요. 아, 선생님, 우리 조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여기에 보시면 SQL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원의 이름과 직급을 가지고 오고 급여와 그리고 부서 에스터리스크 가져온다. from 어디에서요? 부서에서요. 근데 이 from에서 여기까지가 from 절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이거 on이 조건절이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근데 글씨가 너무 작다. 그죠? 우리 메모장 하나 실행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큰 글씨로 서식 글꼴까지 가서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rom 이렇게 되는 거고요. inner join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추가한 필드명들 순서대로 나열이 되고요. from 부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선생님 좀 전에 우리 on이 여기에 있는 inner join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where절을 쓸 때는 어디다 써야 되나요? 예, 다음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from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인문인 거예요. 이게 세트인 거예요. 뭐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 값이 데이터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원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을 주자면 이쪽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하나가 세트라고 가로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마지막에 세미콜론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너 조인 표시되죠? 액세스에서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필드를 이렇게 추가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SQL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조건을 하나 넣고 SQL문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급여가 20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고 닫기 얘 눌러주고요. 열어가지고 SQL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메모장에 메모장 닫은겨? 이런. 자, 다시 메모장 열어가지고 붙여넣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셀렉트 문이에요. 여기까지가 필드고요. from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원본들의 집합들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순서 기억하시고 on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쌤, left outer join하고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번엔 그러면 외부 조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쿼리 디자인 가시고요. 이쪽에 보면은 사원이 있고 판매 내역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으로. 자,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에서요. 사원 중에 판매 내역이 하나도 없는 애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사원 중에 실적이 없는 무실적인 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에서 4번 넣고요. 이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사원은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원은 다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이쪽에 있는 애는 사원이 없는 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4번을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is, nul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존재하지만 이쪽에는 없는 애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얘네가 이쪽에 사원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나오게 되고요. 판매 내역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4번이 없는 애들, 이쪽에는 있지만 이쪽에 4번이 없는 애들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할 줄 몰라도 돼? 나중에 실기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광태랑 한상진은, 여기에 나오는 한광태랑 한상진 누구였어? 이름이 뭐였어? 이상진이군요. 자, 이상진이는 판매 내역이 없는 거예요. 한광태 한번 찾아보자. 여기 한광태 몇 번이냐? 19900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를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 19, 아이고 못 찾겠다. 근데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양쪽에 있는 애를, 없는 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보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넣어 볼게요. 자, 어때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원과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사원 4번이 둘 다 4번이 같은, 자, 얘네들의 레프트 조인, 즉 여기에서 레프트 조인이니까 테이블 왼쪽에 있는 사원은 모두 다 나와야 되겠죠. 왜? 실적이 없는 애들 찾아야 되니까. 판매 내역이 나오면 안 되죠. 판매 내역은 다 나오니까. 없는 애만 찾기 위해서 해주고요. 4번과 4번이 같은 애를 연결하되 판매 내역에는 4번이 없는 애를 찾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기에 가면 한 50% 정도 출제가 돼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는 회원 번호, 사원 번호, 이름 이렇게 있고요.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 번호와 이름과 부서가 있대요. 다음과 같이 조인한 결과는 그랬어요. 자, select 회원에 있는 필드 모두 다. 그 다음에 사원에 있는 필드 모두 다 그랬죠. 자, 중복돼서 나오겠네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rom 회원, inner join, 사원, inner join이에요. inner join, on 기준은 뭐가 된다? 연결할 기준은 사원 번호가 동일한 애들만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원 번호 여기에 보니까요. 사원 번호가 20101 있죠. 얘 있네. 104 있네. 얘네 두 개는 없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있는 101과 104만 나오게 되겠죠.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나오는 이쪽에 사원의 사원 번호와 회원의 사원 번호 이렇게 별도로 테이블 이름이 표시가 되면서 두 번 중복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테이블에서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할 때, 일치하는 거는 뭐예요? 이너 조인이죠?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쉬운 문제죠. 그래서 select field 목록을 가져올 거고 from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from 절 끝이야. 그래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어떻게 한다? 이너 조인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문제 같은데요. 그죠? 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요게 된다. 예제랑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도로 볼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부서 정보 테이블하고요. 실적 정보를 포함하는 사원 테이블이 두 가지가 들어있군요. 서로 관계가 돼 있나 봐요. 뭘로 돼 있을까 보통은? 뭐 우리가 여기에 부서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부서 번호 이런 걸로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중 아래 SQL 문제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부서에는요. 당연히 여러 사원, 즉 한 부서에 여러 사원이 포함될 수 있겠고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다 관계래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쭉 볼게요. 첫 번째, 셀렉트 해가지고 필드명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부서 정보, 부서 번호,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필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롬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레코드 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서 정보, right join이네요. 그러면 사원 정보에 있는 애가 다 나왔네.
right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요? 사원 정보지. 왼쪽 오른쪽 모르니? 아니죠. 그래서 사원 정보는 모두 나오고 부서 정보에 있는 부서 번호와 사원 정보에 있는 부서 번호가 같은 애들 중에서 사원 정보는 다 나오고 부서 정보는 얘네 같은 애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일치되는 레코드의 부서 번호,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필드 가져온다 그랬는데 부서 정보가 빠졌네요. 저 여기 있는데 얘 표시가 돼야 되겠죠. 요게 지금 콤마가 돼야지 맞는데. 자, 그 다음에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들은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원 정보 right 오른쪽에 있는 애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정보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한다. 이거 이너 조인이 아니니까 이거 틀렸죠.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포함된다. 그죠? 우리가 right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 자,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앞에서 잠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가능한 모든 행들의 조합이 표시가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인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조인을 할 경우에 조인하기 전 단계의 카티션 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복 내용을 제거해요. 그러면 걔가 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얘네는요.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들은 두 번째 테이블의 모든 행과 조인이 돼요. 첫 번째 테이블의 행수를 두 번째 테이블의 행수로 곱한 것만큼 행을 반환해요. 조인 조건이 없는 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인이 없이 한다 그래서 크로스 조인이라고도 한대요. 뭐 여기에 예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와 사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보지 뭐. 뭐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쿼리를 만드는데 조인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4번 이름 부서명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짜잔! 가보면 얘네가요. 지금 레코드가 총 168개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부서의 레코드가 21개고요. 사원이 몇 개예요? 8이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기 있냐? 근데 여기. 자, 계산기로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해보는 거지. 몇 개라고요? 8 곱하기 21이죠. 8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 168개가 나오네요. 즉,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부서 구분이죠. 부서 구분. 그리고 레코드가 두 개만 있다고 칠게요. 부서 구분이 4000. 그리고 여기에는요, 1020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한광태는요, 얘랑도 연결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애도 연결해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코드 수와 여기에 있는 레코드 수를 곱하면 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문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릴레이션 A에는 60개 튜플, 레코드가 60개예요. 다른 릴레이션 B에는 30개예요. 6, 38, 180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를 곱한다. 자, DML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서트 문이에요. 인서트 into 베일유즈. 요거 꼭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인서트니까 어디다 넣는 거야. into, 그 다음에 베일유즈, 내가 넣을 값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일유 아니고 베일유즈야. 자,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이름하고 필드명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각각의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는 명령문이다. 여러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고 하나의 테이블에만 넣을 수 있다. 그랬었죠? 테이블의 모든 필드에 대한 값을 입력할 때는 필드명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얘네 그냥 다 날려버리고 값만 쭉 나열하면 됩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학번 200878, 이름은 정몽주, 학년 1인 학년을 넣으세요.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년을 넣어라. 베일유즈 그리고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쉼표로 그리고 문자열은 따옴표로. 됐죠? 각각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좀 까다롭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옛날 예측에 출제된 문제지만 이 외부 조인하고 어제 앞에서 배운 우리 하위질이 이거로 혼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합적인 복습 문제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중 주소록이라고 하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요.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넣는데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개의 구조는 똑같대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처 테이블 이쪽에 없는 애들만 여기서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애는 빼고 없는 애만 갖다 넣겠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액션이 커요. 지금 근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화면을 이렇게 내놓고 하면은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자, 떨어뜨렸어, 펜을.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거래처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nsert into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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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추가할 필드들은요,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얘를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야. 지금까지 틀린 건 없어. 틀린 애들이 없어. 자, insert into 이거 뭐야? 셋이 여기 왜 나와요? 그죠? 이것 때문에 틀렸네. 그냥 보지 맙시다. 예. 괜히 헷갈리니까 제끼고. 자, 우선 얘는 답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보고요. insert into 거래처, values 하고요. 그냥 주소록에 있는 애를 넣어버렸어요. 우리 좀 전에 중복되는 애는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게 없어서 틀렸어. 자, 그럼 얘는 왜 틀렸는가? 쭉 가볼게요. select 거래처 번호 이렇게 해서 막 필드명 많이 주니까 헷갈려지는데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자, from 주소록에서 가지고 온대요. where 거래처 번호가 not in 거래처 번호의 주소록.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not i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록에 1, 2, 3이 있으면 얘네는 빼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반대가 됐잖아. 왜? 거래처에 기존에 존재하는 애를 빼겠다는 건데 얘는 지금 주소록에 있던 애를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답을 한번 볼게요. 얘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원칙적으로는 요 사이에 베일유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SQL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올 때는 이 베일유즈를 생략 가능해요. 이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그럼 가는 거예요. select 모든 필드 가지고 올 거예요. 주소록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대신에 거래처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처에 기존에 존재하는 애들 1, 2, 3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에는 주소록에는 1, 2, 4, 5, 6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우선 여기서 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하위질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거래처에 있는 애들이 1, 2, 3이라고 하는 걸 검색했어요. 그리고 not in이라고 하니까 in이면 얘네를 포함한 애들만 가는 건데 not in이니까 얘네를 제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2를 제외한 나머지 4, 5, 6만 여기다가 넣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not in이라고 하는 거는 in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로 구성된 멤버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insert into 멤버 테이블이니까 멤버에다 넣는데요. 자, 이름하고 나이만 넣는데요. 이거 우리 앞에 봤던 문제 비슷한데, 그죠? 왜? 여기 아이디 기본 키가 있잖요. 얘가 누락되면 어떡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insert into 멤버 이름 여기 다 됐네요. values 다 들어갔고요. 업데이트한데요. 멤버 세트 나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where 조건이 id가 이런 애들의 나이를 바꾼대요. 가능하죠? delete 멤버 나이가 20살 넘는 애들 날려버릴 수 있겠죠. 자, 괜찮습니다.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인가요? 아니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인가요? 얘는 기본 키에 해당하는 오류니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한 거죠. 자, delete는요, 레코드를 지우는 거예요. 자, delete from where 이렇게 갑니다. 됐죠? 모든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where절 생략하면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지워요.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쿼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delete asterisk 모든 필드를 지워라. from 회원 번호가 300번인 애들의 모든 필드를 지워라.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가 300인 레코드는 삭제되고요. 외월절 이하 부분이 없으면 아무 레코드도 삭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지워진다 그랬죠. 레코드를 삭제한 다음에는 삭제한 내용은 되돌릴 수가 없고요. 질의문을 실행하는 경우에 레코드 수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필드 수에는 변화가 없다. 왜? 얘는 우리 DML이잖아요. DDL이면 모르겠어. DML에서는 우리 레코드만 관리한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업데이트문이에요. 업데이트문은 최근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네요. 자, 업데이트는 갱신이고요. 여기에서는 세트예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세트 필드명, 값 필드명, to 값 이렇게 마지막에 조건. 특정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때 씁니다.
사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부서명의 영업부인 사원들의 근무 점수를 야, 얘네가 실적이 좋았나 봐. 그래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 사원 세트 근무 점수를 늘려줘라. 아, 선생님 1.15는 뭔가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엑세스에서는 이 퍼센트가 만능 문자로도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분위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수 1은 10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5%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100%에다가 15%를 더하면 115%가 되고 얘네를 실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1.15가 됩니다. 얘네를 곱해주면 근무 점수에다가 15%가 증가돼요. 그러면은 10%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0.9 곱하면 돼요. 그럼 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에서 1, 2에서부터 78까지 입력되어 있는 회원번호 필드에서 데이터 형식의 텍스트 값을 001, 002 이렇게 앞에다 0을 붙일 거래요. 문자로 변경할 때 알맞은 SQL문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되게 어렵다, 그죠? 이거 굉장히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우선 업데이트 셋까지 다 좋아요. 여기에서 right를 쓸 거냐, left를 쓸 거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은요, right라고 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회원 번호를 여기에다가 앞에다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같은 경우에는 00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을 두 개 붙이는 거니까. 그럼 78 같은 경우는 0078이 되겠죠. 맞아요? 두 개 붙이는 거니까. 이게 n%라는 건 문자의 연결이에요. 더하기가 된 거야. 더하기 숫자가 더하기가 아니라 붙은 거야. 그리고 right를 해버리면은 오른쪽에서 세 글자잖아요.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어우, 좋으네. 자, 만약에 left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좋아.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8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righ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음 중에서 가입일이 2010년 10월 16일 이전인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변경한대요.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업데이트 회원 셋 등급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정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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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여기에서 2010년 10월 16일 이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입일이 2010년 10월 16일 이전. 좋아요. 2010년 그랬는데 우리 날짜에다가는 샵 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자가 되거든. 다운표 쳐버리면. 그럼 얘는 왜 안 됐느냐?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단 회원 테이블에 회원 번호, 성명, 가입일, 연락처 등의 필드가 있으며 회원의 등급은 여기에 등급 필드에 저장돼 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준회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and 등급 준회원. 이게 빠졌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자, 다음 중 사원 테이블 사원 번호, 이름, 직급, 급여, 부서명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 인상한대요. 그럼 1.2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업데이트 from 한번 봅시다. 잘못된 거 있나? 이게 테이블명이 와야 되는데 업데이트 그리고 뭘 갱신하는 거야? 지금 사원 테이블이잖아요. 그럼 뭐 업데이트 사원 세트 급여 세트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끝났네 벌써. 그리고 세트한다. 급여에다 1.2 하고요. 직급이 관리자인 애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왔던 애들은 사실 앞에 있는 조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DML은 요즘엔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아예 출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외부 조인의 종류, 이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